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환기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글씨가 굵게 나오네요. 이 환기량과 사실 우리가 공조설비라고 말하는 공조량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공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어 에어 퀄리티라고 하는 모든 공기질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는데, 환기량은 사실상 그냥 우리가 말하는 외기 풍량을 그냥 들여와서 기존 공기와 치환하는 게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환기량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해볼까요? 인도 에어 퀄리티를 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부르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중에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서 환기를 얼마만큼 해라, 이게 인당 환기량으로 해서 사람 한 명의 환기량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규제를 하는 것도 있고, 녹색 건축물에서 조례에 이제 좀 숨어 있는데, 특히 서울에 전열 교환기를 꼭 설치하라고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환기를 해야 되는 장소도 있고, 또 설비 기준 동안 가는 규칙에 또 주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환기량을 0.5회 이상 해라, 이런 규칙도 있고, 또 이거 말고 기능적으로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우리 청정도, 미세먼지 이런 거 있죠. 또는 기류 등에 의한 환기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 말고 산업체 중에서는 폭발 방지를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국수적으로 주방이든 이유가 많겠죠. 근데 환기에 대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론적인 거는 좀 건축물에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실무에서 잘 쓰는 것만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기량을 Q라고 하겠습니다. 환기량 Q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모든 거를 사실 비교해서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제 정해서 하게 되는데, 산소 농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우리가 그리고 끼견량이라고 해서 흡연실 같은 경우에, 흡연실 말고도 옛날에는 이제 흡연량을 가지고 설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실내에서 담배를 별로 안 피니까 중요하지 않게 됐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열 가지고 하는 거, 발생량, 열량이죠. 또는 습기를 가지고 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먼지 있죠? 먼지.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유해가스라던가 폭발성 가스라던가 엄청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씩 다 할 수는 없고 좀 살펴보면, 산소 농도에 관한 거 잘 안 쓰죠. 이거 잘 안 쓰고, 우리가 일산화탄소는 주차장 환기량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일산화탄소냐 라고 하시면, 우리가 연소라는 건 메탄이라고 봐볼까요? 메탄이랑 산소랑 만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완전 연소 되는 걸, 두 개가 되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소가 되면 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실제 연소는 우리가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일산화탄소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량은 일산화탄소 기준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고, CO2로 설계 안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인당 환기량이라고 말하는 건 다 CO2 농도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량 계산 따로 안 하고, 열과 습기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지만 실제로 얘는 환기 설비가 아니고 우리가 공조 설비를 할 때 사용하고 있고, 환기만을 할 때 열 제거는 잘 사실 적용하지 않죠. 먼지, 유해가스, 폭발 일반적으로 안 쓰니까 클린룸이라던가 방폭실이라던가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환기량을 적용하냐, 그러면 대표적인 거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환기 횟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인당 환기량이라고 말하는 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환기량을 적용한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기 횟수를 n이라고 하고 단위를 시간분의 1이라고 했을 때 환기 횟수가 뭐냐? 우리가 어떤 실이 이렇게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 가로가 W, 세로가 L, 높이가 H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실의 최적 V는 W, L, H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실의 최적이 지금 V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기 횟수라고 하는 건 한 시간에 몇 번 이 실의 공기만큼 밀어넣냐라는 게 환기 횟수의 정의예요. 즉 만약에 요 WLH가 100세제곱미터라고 봤을 때 이 환기 횟수가 1회가 되려면 이 실의 풍량은 100cmh라고 말하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세제곱미터 per hour, 이게 환기 횟수 1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단위를 기억해 보시면 결국 환기 횟수가 1회라는 건 곱하기 n이 되는 건데 1회니까 1의 단위만 마이너스 h분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즉 환기 횟수에 의한 풍량 Q, 횟수라고 해볼까요? n이라고 해볼까요? 그냥은 그 실의 최적 곱하기 환기 횟수 몇 회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풍량 단위는 CMH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환기 설비라던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환기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세커, 세제곱미터 per 민, 세제곱미터 per hour가 있는데 실제로 SI 단위는 세제곱미터 per S지만 세크지만 분 또는 hour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조나 환기 설비에서 이 단위를 잘 안 쓰고 실제로는 CMS, CMM, CMH라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CMH 이렇게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큐빅 미터 per sec가 돼요. 우리가 얘를 미터라고 하면 얘를 미터 제곱이라고도 부르고 미터 자승이라고도 부르고 스퀘어 미터라고도 부르죠. 전기에서 특히 스퀘어라고 많이 쓰는데 또 얘는 우리가 세제곱미터라고 부르고 미터의 3승 또는 큐빅 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결국 단위가 길이, 얘는 단위가 면적, 얘는 단위가 최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는 선이니까 미터가 되고 제곱미터는 면적이 되니까 우리가 이걸 사각형이 돼서 얘를 스퀘어 미터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가 최적이 돼버리면 얘가 육면체가 되니까 얘를 우리가 큐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런 단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은근히 옛날에 제가 찾아볼 때 왜 잘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환기 횟수에 대한 거 많이 쓰고요. 이제 인당 환기량은 뭐냐, 우리가 똑같이 어떤 실이 있을 경우에 이 실에 바닥 면적 A가 있을 거예요. 전용 면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제실밀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거주밀도라고 했나요? 다 책마다 달라서. 제실밀도라는 건 우리가 사람이 몇 명 있다, 단위 면적당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0.2에서 1인 per 스퀘어 미터가 되고, 즉 이 면적 A가 만약에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 실에 있는 사람의 인원수는 면적 곱하기, 얘를 이렇게 로라고 해보겠습니다. 로로 해서 100제곱미터 곱하기, 만약 사무실이기 때문에 0.2인이다 하면
0.2를 곱해서 이 실에는 지금 20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제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실 인원을 구했다면 얘를 n이라고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실 인원 곱하기 인당 환기량을 하는 걸 곱하면 이 실에 필요한 총 풍량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당 환기량이 어디서 나오냐? 얘가 이제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말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환기량을 규정하고 있고, 최소 25에서 36이었나요? 인당 CMH 풍량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규정해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이거를 규정하려면 우리가 제실 밀도를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수를 적법하게 산출을 하고 그에 따른 환기량을 곱해야 되는데, 제실 밀도를 어느 법을 따르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제곱미터당 0.01인밖에 없다 라고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인에 여기에 20인이고 25cmh를 곱하면 이 실의 환기량은 500cmh가 될 건데, 내가 얘를 10명이 있을 거다, 뭐 3명이 있을 거다, 100명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당 환기량으로 하는 거고, 다중이용 시설,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있는 대상물은 이게 법적 풍량 기준이 될 거고, 우리가 환기 횟수는 뭐 공동구라든가 피트 이런 곳에 관장사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적용하는 법규는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 0.5회라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얘는 반드시 지키지만 그 외에는 설계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책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쓰는 기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환기 횟수, 용도별로 뭘 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0.5회를 적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무실 같은 것들은 저는 보통 2회 정도를 봐줍니다. 물론 이제 주방이나 이런 것도 다르지만, 그리고 기계실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죠. 기계실은 보통 5에서 10회 정도 봐주는데, 이게 만약 물탱크실이 분리가 돼 있다면 얘는 보통 5회를 봐주고, 기계실은 저는 펌프만 있으면 한 5회 정도 봐주고, 보일러나 이런 게 있으면 환기 횟수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리고 전기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15회에서 20회 봐주고, 발전기실은 20회에서 30회를 봐주는데, 저도 모든 걸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개가. 근데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되, 제가 줄여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요즘 전기실에 얘네가 환기 횟수가 높은 이유가 발열량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요즘 전기실 규모가 좀만 커지면 우리 냉방기 설치하잖아요. 그냥 열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냉방을 하는데 굳이 환기 횟수가 높아야 하는가? 저는 사실 5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발전기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까요? 발전기가 있으면 어차피 내부 엔진은 또 냉각수 펌프가 돌 거고, 이때 이 돌던 이 일부가 요 라디에이터로 나와서 여기 공냉식으로 식혀주단 말이죠. 아예 순행식인 경우도 있지만요. 근데 결국 어차피 이 라디에이터를 환기시키는 거는 따로 환기 덕트가 발전기 업체에서 규정을 해서 드라이에어랑 연결을 하고 있죠. 꽤나 큰 크기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 설비에서 설계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양은 얘 시공을 포함되지 않다면 환기만 시켜줄 정도의 약 5회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인당은 그냥 법 보시면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기 횟수로 하는 게 맞냐? 인당으로 하는 게 맞냐? 없죠, 그런 기준이. 우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설계자 의도라고 말하는 뭐 기준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설계를 하고 있는데 뭐 납득할 정도의 그냥 설계 내용이라면 사실 크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환기 횟수는 일반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좀 커지게 되면 우리가 건설사라고 불리우는 건설사마다 환기에 대한 설계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뭐 면분속도 있고 주방 뭐 많지만 다 나열하진 않겠습니다. 책 참조하시면 되니까 이걸 좀 줄여서 하나 더 해보면 우리가 인당 환기량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최소 25에서 법에서 36cmH 인당이라고 규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여기 CO2가 인당 환기량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게 뭔지 한번 보자면 우리가 CO2 농도에 의한 환기량은 우리가 Q라고 했을 때 식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X라고 해볼까요?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X라는 건 실내에서 발생하는 CO2의 발생량이에요. 사람이 숨을 쉬고 있다면 CO2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환기량을 정한다는 건 실내에 허용 농도가 있다는 거죠. 이 농도를 넘으면 안 된다. CO2. 우리가 이제 이게 옛날 서적에 보면 서한도라고 기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웃이죠. 우리가 외기도 산소만 있으면 좋은데 CO2 농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 함유량이라고도 하고. 그럼 이걸 보자면 우리가 사람이 1인당 1시간에 숨을 쉬면 우리가 CO2 발생량은 X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X는 17에서 18리터 1시간당 인당. 사람이 숨을 쉬면 그 일반적으로 1시간당 한 명이 약 17리터에서 18리터의 탄산가스를 발생시킨다. 이건 어떻게 나왔나요? 그냥 잰 건데 굳이 식으로 치자면 우리가 사람은 뱉을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가니까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호흡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가스량이 나오는데 그냥 됐고 잰 거죠. 요런 값이 있고 우리가 실내 허용 농도는 우리가 1000ppm이라고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기의 CO2 함유량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350ppm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많으면 미세먼지랑 상관은 없지만 공기질에 영향을 받겠죠. 그럼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아까 Q는 CA-CO 분의 X였는데 얘 단위가 CmH인데 이 위에 이게 리터니까 실제로는 17 곱하기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허용 농도 빼기 지금 요 외기 농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300ppm을 해주고 10의 마이너스 6승 ppm은 100만 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 된이죠. 얘가 24.3 CmH 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가 기타 시설 같은 경우에
또는 다중이용시설 표에서 가장 낮은 환기량을 기준하는 값이 인당 25 CMH가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 법규의 산출 근거가 되는 거고,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처음에 너무 작게 썼군요. 환기량과 공조량이라고 혼돈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환기량은 단순히 공기를 치환하는 거고, 공기 조화의 양이라고 해서 공조량은 우리가 열량 제거, 습기 제거, 공기 미세먼지 제거 등 인도에어 퀄리티를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에 의해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IAQ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 위주로 먼저 기준을 잡고 있고, 그 외에 청정도, 기류, 온도, 습도 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기량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CO2에 관련된 것, 그리고 공기조화로 들어간다면 열과 CO2를 모두 이용해서 외기 도입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환기량 선정 시에는 환기 횟수라는 방법과 인당 환기량과 제실 밀도를 이용해서 환기량을 산출하고 있는데, 환기 횟수라는 건 해당 최적을 갖는 실을 해당 최적만큼의 공기량을 1시간에 몇 번 집어넣을 거냐라는 게 환기 횟수가 됩니다. 실제 주의해야 될 점은 1회라고 해서 1시간에 1회가 온전히 치환되진 않는다는 거죠. 뭐 이쪽에서 밀어넣고 바로 옆에서 배기를 한다면 요 계속 내부만 배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의 최적을 구하고 설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환기 횟수를 용도에 따라 적용함에 따라 우리가 환기 풍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제실 밀도에 의한 방법인데, 우리가 서적을 가지고 참조할 수밖에 없는 각 용도에 따른 바닥 면적 단 사람의 밀도를 우리가 제실 밀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제곱미터당 0.2에서 1인으로 선정을 하고,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설계자의 적절한 선정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바닥 면적의 제실 밀도를 곱하면 해당 실에 존재하는 제실 인원수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인원수에다가 1인당 환기량을 곱해주게 되면 이 실의 풍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환기 횟수와 제실 밀도를 이용한 설계 방법에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환기 횟수에 의한 풍량이 커지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법을 준수하세요. 그리고 용도별 환기 횟수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지만, 주택 0.5에 30세대 이상인 주택만이죠. 이거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가 사실 환기 횟수라는 건 조금 더 해볼까요? 이 실에 있을 때 만약 이만한 물탱크가 들어가 있다면 여기는 환기를 안 해도 되니까 풍량을 정할 때 그 최적분을 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전기실, 발전기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인당 환기량인 25 CMH 같은 경우에는 CO2 농도를 기준으로 한 환기량 선정식에 의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